이제 객관식 해설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게 해설 강의를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평이해서, 평소처럼 쭉 할까? 안 그러면 오답률이 좀 높은 것만 해줄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선생님 했었는데, 그래도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 4점짜리 문제들을 이제 해설해 드리면서 이제 배경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한 친구들은 분명히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실수를 줄이셔야 되고요. 뭐 경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시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 6평이 쉬웠다고 여러분들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관학교 시험이랑 경찰대는 원래 시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9번부터 이제 보시면 뭐 매우 심플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9번, 10번이 다 연계 문제긴 한데 뭐 이 문제는 연계성 자체를 그냥 몰랐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10번은 그냥 문제 읽어보면 순특강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이거 딱 봤었는데 라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계산 문제라서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뒤에도 계속 똑같은데요. 제가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지수가 주어지면 그 미지수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나오면 그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대학미적문학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시면 어쨌든 2차 함수의 1차원 계수 A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조건 자체가 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뭐 가장 기본은 그냥 fx 다 대입해서 전개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 있겠지만 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적분 구간이 좌우 대칭이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사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바꿔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여기도 1이 있으니까 전개해서 들어가면 서로 이제 소거가 될 거라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fx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의 x dx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쪽은 36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뭐 말씀드린 대로 얘랑 얘랑은 서로 사라질 거고 이제 우리는 요 결과가 36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fx 지금 대입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대입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의 제곱 이렇게 해서 dx가 될 거고 요 놈 자체가 36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x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좌우 대칭이니까 사라질 거고 짝수 차수만 2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2배 하시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배 그냥 쓸까요? 2배에다가 2a까지 합시다. 그냥 2a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의 제곱 dx가 되고요. 얘가 36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뭐 약분시키면 18 될 거고 얘 적분해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3분의 a의 x의 세제곱에다가 0부터 3까지가 18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 몇 대 버리죠? 요 놈 자체 9죠. 얘 안으로 27 될 거고요. 3 나누면 9 될 겁니다. 그럼 9a가 18 될 테니까 a라고 하는 결과는 몇입니다? 2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간단하게 2번을 정답으로 택하시면 되는 거죠.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산 능력의 문제인 거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 9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에요. 뭐,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숫자만 좀 바꾼 건데요.
지금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한 응용도 좀 잘 될 거고, 뭐 특히나 경상학 같은 데서는 그래프를 더 복잡하게 출제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2번 자체도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수로그의 문제인데 난이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우선은 그림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실수 A예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가 있고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뭐 대칭시키자? y축 대칭시키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에 그려지는 요 값을 문제에서 a라고 줬습니다. 근데 a는 당연히 원래 로그 ax 그래프를 몇만큼? 마이너스 3만큼 밀었으니까 요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갈 텐데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대칭돼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얘는 이제 B점 되고요. 얘가 2,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요 상태에서 이 두 그래프가 누구와 요 놈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하고요. 곡선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아,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잘못 썼구나.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곡선이 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A래요. 근데 뭐 A라는 점이 당연히 뭐가 되겠다? Y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곡선 요 놈이 만나는 게 B가 될 거고 요 놈이 C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예,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까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2,0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예요. 그럼 0일 때가 되면 얘는 0, 로그에 A의 3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요게 이제 A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정삼각형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겠네. 그러면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 때 높이 공식이 있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지만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a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외우고 있는 방식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삼각비를 사용하면 되죠. 이게 정삼각형이면 이게 60도일 테니까 이게 2가 되니까 여기 길이 몇 대야 되는 거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럼 2루트 3 나오겠네? 그럼 이 높이가 2루트 3 나와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로그에 A의 3이 몇 대더라? 2루트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로 바꿔버리게 되면 A의 2루트 3제곱이 몇 나옵니다? 3입니다. 라고 주어지고요. 지수의 2루트 3제곱분의 1을 곱해버리게 되면 A라고 하는 결과는 3에다가 2루트 3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뭐 해버리게 되면 유리화시켜 버리게 되면 얘는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뭐 심플하게 풀리고요. 수특을 안 풀어봤어도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에요. 이 11번도 그냥 속도 가속도의 그냥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2025학년도 작년 거 보시면 뭐 10번, 11번 요 위치에 배치가 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함수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개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각 T에서 T 꼴 0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때 점 P의 위치가 다음이래. 그럼 이거는 뭘 물어본 거냐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그냥 뭐를 미분 이론을 물어본 거야. 위치가 주어져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복습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x가 ft예요. 제가 항상 적어드리는 식이죠. 이게 위치야. 그럼 이 위치식 자체를 우리가 뭐 해버리게 되면, 미분해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더라?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놈 자체를 미분하면 v가 되고요. 얘가 f't라고 주어지고 이게 속도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놈 자체를 또 한번 뭐 해버리게 되면, 미분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되고 f의 2't입니다라고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를 뭐 해버리게 되면, 적분해버리게 되면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더라? 위치가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만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적분 자체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니 부정적분하면 위치입니다. 근데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정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속도의 변화량을 수트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쪽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더라?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부정적분은 위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물어본 거야. 이 11번은 위치 미분하면 속도야. 이거 알 수 있니? 그 다음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알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문제를 출제했지만 이 문제에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지? 속도가 0인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속도가 0보다 큽니다.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케이스. 속도가 0보다 크면 제가 전진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후진입니다. 그리고 얘는 방향 전환이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미분해서 극대극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놈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뭐를 주로 나타내더라? 방향 전환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근데 얘도 방향 전환이 되려면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속도가 0 된 좌우에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속도가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면 잠깐 정지했다가 그냥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이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뭐에 관련된 정지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 문제 중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인데 속력이죠. 속도를 절대값인 걸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이동거리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뻔하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1, 1 들어가면 0 돼버리죠. 따라서 초기 0일 때 위치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시각 t = 0에서 위치가 몇이죠? 빵입니다. 근데 t = 1에서 위치는 0일 때 위치는 1이고요. 초기 위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1 집어넣으면 위치가 1입니다가 아니라 0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위치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시각 t = 1에서의 전피의 속도는 0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 속도 구하려면 아까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미분합니다. 그러면 v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니까 속도 0 되는 거 맞네? 라고 해서 얘는 0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나오죠. 출발 후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요놈 자체 몇 대기하는 0 대기하는 x값 찾아줘. t값 찾아줘 이겁니다. 그러면 얘 결과 3하고 1일 거고요. 1,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t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t는 1일 텐데 당연히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 겁니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조건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몇이 1일 때에 뭘 구해봐? 가속도 구해봐 이거죠. 그럼 1일 때 가속도니까 얘 또 한 번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t라고 하는 요놈 자체의 결과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t에다 1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4가 됩니다. 니은 Z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 5번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문제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정말 쉽게 출제가 됐지만 이 속도 가속도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11번도 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문제는 우리 예상으로는 몇 번에 가 있어야 돼? 22번에 가 있어야 됩니다. 15번이나. 근데 이게 12번에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근데 이 문제는 또 언제 다시 또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관학교 기출 같은 경우 보면 경찰대도 마찬가지. 경찰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관학교도 14번, 작년에 14번에 출제를 해서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지만 그냥 대입을 하면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평가원이 출제했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렵고요.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들은 작년부터 조금 이쪽 파트에 힘을 좀 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6평에서도 지금 보면 이쪽 파트에 힘을 좀 빼는 뭐 현상,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쉽게 가는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얘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서 뭔가 논리성을 찾아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뭐 그런 논리성보다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손가락의 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AN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의 최대값 찾아보래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대요. 근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게 뭐 정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얘를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즉 다음 번째 항은 AN 마이너스 3입니다. 뭐죠? 전 번째 항에다가 3을 뺍니다. 등차수열 형태로 가거나 안 그러면 얘가 되는 거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는 2배의 AN입니다. 라고 보셔서 얘는 등비수열 형태입니다. 근데 뭐 등비수열 형태, 등차수열 형태는 우리가 공부해 봤기 때문에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지만 얘는 굳이 그냥 그럴 필요 없고요. 전의 항에다가 3을 빼면 다음 항이 나오거나 또는 전의 항에다가 2배 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직접 요 방식대로 나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P라고 둘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이 P면 얘는 길이 두 갈래 길이겠네? 왜? 얘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P에서 누구를 3을 빼서 나오거나 두 번째 항이 또는 P에서 몇 배에서 두 배에서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얘에서 또 얘로 가거나 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로 가면 얘는 P 빼기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항에다가 2배 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럼 얘 2배 하면 2P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똑같이 갑니다. 얘로 가거나 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P 빼기 3이거나 2P 빼기 3이거나 또는 2배 해버리게 되면 몇 P입니다. 4P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 첫 번째 항과 요 세 번째 항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랑 같다라고 두면 됩니다. 근데 P와 P 빼기 6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그때 P 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P와 2P 빼기 6이 서로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같다라고 두면 P는 6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 같아, P랑 2P 빼기 3이랑 같아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P는 몇 나오게 되고요. 3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랑 4P랑 같네? P 몇 나오죠? P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문제의 가조건을 만족하는 항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이랑 3이랑 0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기도 하면서 몇 번째 항이기도 하죠? 세 번째 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을 다 알고 있는 항이니까 거기서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면 따라서 A의 세 번째 항하고요. A의 네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세 번째 항이 6일 때야. 그럼 6일 때면 얘는 3 빼서 나오거나 안 그러면 2배에서 나오거나 12가 되겠구나. 최대값은 이미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일 때면 얘는 몇 대거나 3 빼서 나오거나 2배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0입니다. 그럼 0이 되면 이게 몇 되는 거죠? 3을 빼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나오거나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6개가 나오는 건데 뭐 당연히 0하고 0은 뭐 공통이라서 뭐 5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중에서 최대 값은 몇입니다? 12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쭉 가는 문제고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보통 이걸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여기다 조건 하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째 항이라서 이렇게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5번째 항, 6번째 항으로 가면 여기서 또 길이 갈 거 아니야. 그럼 또 2가지 길, 2가지 길, 2가지 길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 전에 기출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뭐 5번째 항이 뭐보다 작다. 또는 뭐 4번째 항이 뭐보다 작을 때, 뭐 6번째 항의 최대값 구해보세요 라고 주어지면 여기 있는 항들 중에 문제의 조건에서 일부를 좀 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좀 찾아가봐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파트이긴 한데 여기서는 좀 쉽게 출제가 돼서 고마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13번이에요. 이 13번은 이게 학생들이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에 압박이 들어오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을 되게 많이 한 건데 막상 과목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내가 연습한 대로, 내가 훈련한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 좀 자신감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뻔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지금 두 개의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포물선은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포물선을 적을게요. 이 fx라는 식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넓이 A 넓이 그 다음에 요 C 넓이에요. A 넓이와 C 넓이의 합이 그 다음에 B 넓이의 합과 똑같다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대로 A와 그 다음에 C의 합이 B랑 똑같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냥 각각 넓이 다 구하시면 됩니다.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하고 C 넓이 구해야 돼. 그러면 A 넓이, B 넓이, C 넓이를 각각 구하려면 여기 점의 교점의 좌표, 여기 교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는 것도 뭐 당연히 2차니까 풀 수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도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근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 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평가원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적분이 있어. X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A예요. 이게 B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가 A고요. 요 넓이가 B예요. 넓이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처럼 Y는 fx라고 하는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 그랬었지? A부터 B까지 fx를 한 방에 적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방에 적분하면 얘는 x축 위에 있는 건 플러스로 나오고 x축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즉 얘는 A 빼기 B로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구해나가는 식이에요. 근데 뭐가 존재하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넓이를, 실제 넓이를 구해주고요.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번에 적분하면 넓이의 차를 구할 수 있어, 바로. 그러니까 보통 기출은 넓이의 차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 넓이와 B 넓이의 합을 구해봐라고 하면 이거는 똑같은 계산 능력인데 좀 더 복잡합니다. 뭐겠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려면 각자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먼저 근부터 찾고, 그래서 A 넓이 찾은 다음에, 즉 인테그랄 0부터 근 C까지 fx dx를 찾아서 얘 적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계산하는데 이 자체가 음수니까 뭐 붙여줘야 되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이게 이제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넓이들의 합을 물어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보면 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x축인데요. 어차피 x축도 하나의 그래프니까 어떠한 그래프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다시피 얘 넓이의 합과 이 넓이의 합이 이 넓이랑 똑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셨을 게 뭐다? 결과적으로는 얘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요 놈 자체를 한 방에 적분하면 얘는 직선보다 위에 있고 얘는 직선보다 어디 있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몇 서부터 몇까지? 얘 A부터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누구에서? fx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빼버리게 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1에서 얘 빼버리게 되면 3분의 22x, 그 다음에 얘 빼버리면 몇 나오죠? 3분의 8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요 놈 자체의 계산 결과가 결론은 뭐로 나와야 돼요? 이게 포물선에서 직선 뺐어요. 그러면 위에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뺐으니까 이건 그냥 A로 나올 거고, 얘는 아래 그래프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B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더라? C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A 빼기 C 플러스 B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랑 아니다. B가 중간에 껴있구나. 얘가 A 빼기 B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A 플러스 C가 B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결과를 따지면 A 플러스 C가 B랑 똑같으니까 결론은 뭐입니다? 0 나오겠죠. 이게 0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아까 9번 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9번도 적분 문제였는데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쨌든 식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걸 각자 넓이로 구할 거냐? 상관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냥 대입해서 적분해도.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간단하게 여러분 해석할 거냐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쉬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적분하면 바로 K값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0이니까. 그냥 K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얘 적분해버리게 되면 몇 나오죠? K의 세제곱 됩니다. 얘 부정적분하고 바로 K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라고 하는 결과는 얘 몇 됩니다? 3분의 11에다가 K가 됩니다. 적분하면 2가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나오는 거죠? 3분의 8이 될 거고요. 이게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3 싹 다 곱해버리게 되면 이놈 자체에서 이거 K 제곱 될 거고요. 쏘리.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나오죠? K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0 나옵니다. 그럼 어차피 K는 문제에서 몇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거기서 K 보시면 문제에서 2보다 크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 문제에서 K가 2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어차피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K 인수분해로 묶어내도 되고요. 그냥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K에 몇 차씩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오고요. 3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11K 그 다음에 더하기 8이 꼴 0입니다라고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3하고 그 다음에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2하고 4 이런 걸로 인수분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얘 2하고 4 같은 걸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둘 다 짝수라서 곱하면 무조건 짝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껴있는 숫자가 여러분들 홀수이기 때문에 요놈 자체의 식은 그냥 당연히 뭐 해야 돼? 홀수로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하고 8이라고 써야만 홀 곱하고 그 다음에 짝수 나와야 더하면 홀수 나옵니다. 근데 딱 맞죠?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얘 곱하면 11 나올 겁니다. 그럼 K는 1이거나
3분의 8일 텐데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K라고 하는 결과는 3분의 몇입니다? 8입니다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적분의 가장 기본 이론이야. 그래서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즉 넓이의 차를 구해주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출제비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에요. (1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의 길이가 2루트 7이래요. 요 길이가 2루트 7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중간에 이제 AQ의 길이가 3루트입니다. 이 길이가 3루트이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면 중점, 얘는 이 BC의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놈을 몇 대 몇으로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지. 그럼 이걸 5대1로 내분했다는 얘기는 전체가 6등분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등분 된 거에 이게 중점이니까 BP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K고요. 그 다음에 얘가 2K가 되고 얘가 K가 되네. 이렇게 여러분들 비례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확한 길이는 모르니까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조건이 주어져서 sin QAP입니다. QAP 요 각도죠. 요걸 알파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sin APQ입니다. APQ 이거를 우리가 베타로 둘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주어지죠? sin 알파 대 sin 베타가 루트 2 대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루트 2 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인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 그냥 사인의 b가 뭐의 b죠? 길이의 b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걸 모르셨어도 그냥 이게 많은 힌트를 주죠. 그러니까 이거 사관학교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뭐 사관학교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어도 실제 우리가 뭐 기출문제집 여러분들이 보죠. 흔히 수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 뭐야 사관학교 문제들도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각함수의 비율을 준 거죠. 이렇게 되는 아마 사관학교 여러분들 기출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주고요. 여기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 길이의 비가 5대 3이야. 그리고 이 각도와 이 각도의 알파, 베타일 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이것도 비율 관계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기출 이게 아마 19학년도인가 아니다 21학년도인가 이랬던 기출이거든요. 그때 문제랑 조건이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이 당시도 그 당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삼각형이 많아요. 근데 얘도 삼각형이 보조선이 2개 그려지면서 얘는 보조선이 하나 그려졌잖아. 하나 그려지면서 삼각형이 하나 둘 전체 삼각형 3개인데 얘는 삼각형이 하나 둘 3개 전체 큰 거 4개 근데 중간 삼각형까지 보면 더 많은 삼각형들의 개수들이 있어서 어떤 삼각형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가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돼요. 먼저 이 각도와 이 각도의 비율 관계를 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 비례상수 K를 무조건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보면 뭐가 될까? 삼각형 APQ입니다. 그럼 삼각형 APQ에서 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사인 몇 대 버리죠? 알파분의 몇 K? 2K라고 하는 결과 얘가 사인 베타분의 몇이 되는 거죠? 3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곱해버리게 되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니까 얘 그냥 분수식으로 만들어서 분모로 보내면 얘 분모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게 되지? 2K라고 하는 결과는 3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몇이 됩니다. 루트 2구나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K는 몇 나오죠? 1 나옵니다. 따라서 K는 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K가 1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실제 길이가 3하고 2하고 1인 거야. 이 길이가 실제 길이가 3인 거고요.
얘가 2가 되고요. 이 길이가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변들의 길이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오예요. 그럼 삼각형 ABC면 제일 큰 삼각형의 뭐를 구해봐? 외접원의 넓이 구해보세요. 그럼 얘는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거든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변 길이 6인 거 알았네? 그럼 이 변 길이 6인 거 알았으니까 얘 길이 알았으니까 요 각도 A 전체 각도 이것만 구하면 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루트 7이라는 요 길이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7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혹시 이 각도 구해도 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 그러면 C 각도 구해볼까? 이런 고민거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아마 여기서 막힌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이 구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딱 보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삼각형, 요 변이죠. 딱 요 선을 그으면 삼각형 ABQ라고 하는 요 놈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누굴 구할 수 있어? 모든 각도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요 각도도 구할 수 있고 요 각도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각도는 여기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전체 삼각형 ABC에서 이 두 개의 각은 공통각으로 이용할 수 없어. 근데 고맙게 요 B라는 요 각도는 뭐가 되죠? 삼각형 ABQ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얘는 누구를 쓸 수도 있어? 삼각형 ABC 전체 큰 삼각형에서 또 각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삼각형 ABQ를 사용해서 각도 B를 구하고 그럼 이 각도 B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번의 난이도까지도 너무 쉽게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고민거리 좀 필요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단계가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삼각형 ABQ에서 모든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누굴 구하자? 코사인 B 값을 구하자. 그럼 코사인 B는 2배에다가 몇 대 버리는 거죠? 2루트 7. 그 다음에 5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루트 7의 제곱 28 더하기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2 18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없애버리면 10 될 거고요. 35가 되겠네요. 그럼 35가 될 거라서 5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7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4루트 7분의 7입니다라고 주어질 거고요. 얘 유리화시켜 버리게 되면 4분의 루트 7 나옵니다. 코사인 B가 여기서 올까요? 4분의 루트 7 나옵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럼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할까? 사인 B라고 하는 결과는 4분의 몇 나옵니다? 3 나옵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16에서 7 빼버리면 9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사인 B도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했고 사인 B로 바꿨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를 지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전체 삼각형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삼각형은 요 ABC니까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전체 삼각형에서 우리는 AC의 길이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야 되겠구나. 여기서 구한 코사인 B를 사용해서 우리는 누굴 구하자? 이제 세 번째 단계겠죠. 삼각형 ABC로 확장을 해서 AC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AC의 전체의 제곱은 몇 대죠? 2루트 7의 제곱 28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길이 하나가 늘어났죠. 6 됐습니다. 그럼 6 됐으니까 36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에다가 그 다음에 2루트 7 그 다음에 6에다가 코사인 몇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약분시켜 버리게 되고요. 얘 6, 7에 42가 되겠죠. 그럼 42가 되면 마이너스 6 빼는 거니까 얘 결과 몇 나옵니다? 22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야. 그럼 이제 얘 20이 나오니까 요 놈 자체의 길이는 몇이 나오더라? 루트 22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몇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똑같이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사인 B분의 몇 되는 거죠? 루트 22라고 하는 결과가
2R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사인 B는 4분의 3이니까 역수치해버리게 되면 3분의 4 루트 그 다음에 22가 2R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약분시키면 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곱하시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얘 제곱하면 몇 되는 거죠? 9분의 제곱하면 22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88 파이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몇 번? 2번을 정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이긴 해요. 13번까지는 오답률이 별로 안 높았는데 확 올라가는 게 이제 14, 1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14번은 삼각형 개수가 보조선 2개에 의해서 좀 많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 삼각형을 사용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게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특별히 엄청 어렵게 뭐 우리가 새로운 보조선을 긋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네, 그리고 뭐 사관학교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뭐 올해 보는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한 난이도, 딱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15번이에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데 15번은 확실한 변별력을 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어렵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미분계수, 그러니까 요즘에 수투 문제 중에 개념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절대값 씌워진 거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를 동시에 물어보는 두 점이 움직이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봤을 때는 신유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함수적인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만 딱 매치시키면 쉽게 여러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보세요. 어쨌든 3차 함수예요. 아직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3차 함수 그래프가 F'0이 6이래요. 뭐 이거를 1차 함계수가 6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조건 하나 준 겁니다. 요 놈 가지고 이제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딱 봤더니 fx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 fx 그래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x축 대칭시켜서 뒤집어요. 그리고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 그래프의 3차 그래프를 k만큼 이동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얘는 뭐 하는 거다? 뒤집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가조건인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할 때 다음 값이 존재한대. 근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할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미분계수입니다. 그잖아.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우미분계수네. 즉 G 프라임 A 플러스라고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이 0 이하래요. 그럼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0 이하라는 얘기는 얘는 항상 이 그래프가 불연속이란다. 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성은 관련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그래프는 뭐 하게 되더라? 감소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래프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끊겨. 그리고 얘 그래프 중간에 내려가다가 끊겨.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함수값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감소함수 맞습니다. 여기 색칠돼 있어도 감소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그래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미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미분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증가함수는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x의 원이 x의 2보다 작을 때 fx의 원이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 f의
x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게 증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증가감소를 하려면 두 점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게 증가의 정의야. 그럼 이게 감소의 정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처럼 쭉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이 그래프 감소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우미분계수를 가지고 감소를 판단하겠다는 게 이제 가조건이에요. 이게 엄청 큰 조건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x에 대한 방정식 gx와 t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론은 방정식 활용이야. 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y는 gx라는 그래프와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얘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뭐가 t값의 최대값 13이라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도 그려셔야 되고요. 식적인 해석도 들어가야 되고, 두 개를 모두 알아야 되는 잘 만든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아직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3차 그래프를 대충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조건에 만족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3차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체 감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최고점에서 음수일 거다라는 건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보이셨을 텐데 이런 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데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가조건에 바로 모순이죠. 어떻게 될까? x축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x축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요 놈의 개형이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x축을 대충 그릴게요. 이런 데 x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 자체가 이제 보이실 거야. 왜? 그냥 정확히 그려볼까요? 여기 색칠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 다시 색칠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 뚫리고요.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시 똑같은 색깔로 맞출게요. 색칠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는 아니에요. 왜? K가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평행이동은 안 했어. 지금 요 그래프가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1 바깥의 쪽은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뒤집은 거야. 그럼 이 뒤집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요 그래프인데 문제가 뭔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데 증가합니다.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안으로 자르면요? 안으로 자르면 뭐가 되겠어? 이 바깥쪽이죠.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파트가 증가 영역이 생깁니다.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보시면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요번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그래프 상태에서 우미분계수에서 증가하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놈 자체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는 3차 그래프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우 심플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밑에다 그립시다. 이렇게 될게요. 3차 그래프. 그리고 이 3차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1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축은 어딘지 모르겠어. x축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략 그릴게요. 대략. 뭐 이런 데 그려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 이런 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x축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요 그래프를 뒤집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요 그래프가 뒤집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뒤집힌 그래프예요. 요거 그래프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아직 평행이동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행이동 안 했는데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평행이동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 등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색칠했어요. 이거 색칠하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색칠해서 그렸습니다. 이거와 가족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으면 우미분계수 감소입니다. 계속 감소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소입니다.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얘 지금 색칠되어 있으니까 요 점 기준으로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0일 겁니다. 우미분계수는. 그쵸? 근데 얘 지금 여기가 색칠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데 이 놈의 우미분계수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 없어. 이쪽에 있거든. 말이 안 돼. 즉 이 자체 우미분계수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잖아요. 지금 1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요 1이라는 점에서의 나는 미분계수를 보고 싶은데 여기서 미분계수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 미분계수가 불연속인데 불연속 그래프에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색칠 여기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색칠 여기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에 색칠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1에 색칠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야? 분명히 여기에 색칠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구멍 뚫으라고 돼 있어. 1보다 큰 쪽은 1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 큰 쪽은 구멍 뚫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야. 구멍 뚫리고 색칠되는 요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건데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 아, 이거 그러면 평행이동하는 이유가 있구나. 평행이동해서 얘 그래프를 여기다 뭐 하면 되지?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연속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놈이 요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가고요. 그러면 얘가 내려왔으니까 얘 그래프도 이렇게 내려와서 요런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요 해석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아, 원래는 여기 있었던 요 3차 그래프였는데 요렇게 되는 3차 그래프였는데 요 3차 그래프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지금 구멍 뚫린 곳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구멍 뚫린 곳을 메꿔줘야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상 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여서 얘를 아예 연속 그래프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식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뭘까요? 1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 1 집어넣은 결과 f의 1 플러스 k와 마이너스 f의 1이 같습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위에 1 집어넣은 결과랑 아래 1 집어넣은 게 같아야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f의 1이라고 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찾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식은 어디서 찾을까? 나조건에서 찾습니다. 나조건. 나조건에서 잘 봐. 이 바깥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근데 요 그래프는 평행이동 없이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 y 이퀄 t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점입니다. 여기 구멍 뚫렸으니까 여기 지나갈 때까지 한 점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여기 구멍 뚫린 데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몇 개 점이 되죠? 계속 2개 점이에요. 그럼 2개 점을 마지막까지 만나는 게 누굴까? 얘입니다. 얘. 이렇게 지나갈 때 2개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점입니다. 이게 y 이퀄 몇 대 버리는 거지? 13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얘는 고스란히 뒤집기만 한 거거든요. 그 원래 뒤집기 전에는 여기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가 13이라는 뜻은 원래 3차 그래프에서 얘는 극소값이 몇이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3이어야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 두 번째는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13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왜? 1하고 마이너스 1이 극값이잖아. 그리고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가 6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걸 아까 1차 함계수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적분해서 문제를 풀 거라서 선생님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을까요? f 프라임 x는 a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분해서 0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이 상태에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6이야. 그럼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6 되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 나오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합니다. 그럼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얘 3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될 거고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얘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될 테니까 c라고 하는 결과가 몇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계산 맞았겠죠? 네. 그러면 c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마이너스 3이죠.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2가 됩니다. 2.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9입니다. 따라서 c라고 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fx 다 찾았네요. 따라서 fx는 몇 대 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이게 fx야.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뭐죠? f 2분의 1하고 k값 찾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k값 찾으려면 어차피 f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x에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9가 몇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곱하면 k는 몇이죠? 10이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f의 2분의 1 값 찾읍시다.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는 2분의 1 들어가면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가면 몇 대죠? 3 빼기 9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계산 결과 보시게 되면 얘 몇이죠? 6입니다. 그러면 6, 4, 24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라고 주어지게 되겠네. 그러면 요 10하고 4분의 25를 빼버리게 되면 4분의 15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신유형의 문제인데 그냥 미분계수와 그리고 그래프적인 해석에 대한 그냥 개념의 문제입니다.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감소해야 되네? 근데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고 딱 봤더니 요 놈이 구멍 뚫리고 여기는 색칠되어 있네? 그럼 여기에 1에서 우미분계수가 없는데? 그럼 1에서 우미분계수가 없는데 되게 만들려면 여기 색칠돼야 되는데 색칠 안 되니까 평행이동에서 연속 그래프로 만들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다 존재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했다면 쉽게 해석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의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은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딱 어떻게 보면 상하학교 경찰대에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객관식의 주요 문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칠판 정리하고 좀 돌아와서 선생님이 또 주관식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